안녕하세요. 2024년 4학년 졸업작품인 논문 담임길에 대해 설명할 4학년 구민희입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사이트를 통해 역세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구 집중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를 기대하며 코스트코와 유사한 대형 물류시설 유치 가능성도 있어 익산에 더욱 확장된 물류단지 형성이 전망됩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익산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큰 목차로는 대상지 개요, 사이트 분석, 기본 구성도, 세부 설계,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리역 개역, 중앙동 생활권 형성 및 중앙도 변화, 이리역 폭발사고, 이리역 신축, 익산의 배산지구 택지개발, 익산역 역사 준공, 모현동, 익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형을 했는데 이는 폭발사고 이후 다양한 개발과 시가지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모현동 중에서 익산역 뒷공간이 많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익산역 활성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비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인구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바탕으로 인구는 익산시 청년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년 관련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고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관련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보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모현동의 익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영향과 사회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 또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산시 현재와 미래 전망입니다. 이것은 익산과 모현동의 중심인 익산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익산역은 여러 철도 노선이 지나는 철도 네트워크 중심역으로 불리며 또한 거점역에서 일반 열차로 환승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익산역이 호남권 거점역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중고속열차인 대구부터 익산까지 연결되는 서해안이 완전히 개통하게 되면서 익산역의 중심성은 더욱 강화되며 철도 이용객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익산역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이트 선정 이유입니다. 사이트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익산역 부근이며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이며 사이트 선정 이유는 다양한 인구 집중이 가능하며 익산의 중심지 역할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선정하였고 또 익산역은 주간선도로와 익산대로를 통해 모현동 전체 중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뿐만 아니라 모현동은 익산시에서의 인구 1위에 속하며 이는 중심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역 주변에는 활기가 없는 상권이 존재하지만 재개발 후에는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트 현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상업지역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건축물 용도는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일치시키고 다양한 용도로 인근 건축물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중국연도로는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다음 충수로는 건물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고선을 통해 완만한 등고인 지형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막게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트 외부 및 내부의 문제점 및 잠재력입니다. 먼저 사이트 외부 잠재력으로는 모현동과 인접해 다양한 연계가 가능한 것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 밀도가 급상승한 5개 동 중 현재는 하락세이지만 모현동은 여전히 높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청사와 상업지역 인접으로 사이트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외부 문제점으로는 많은 인구 밀집에 비해 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가 보이고 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체는 많지만 주민 문화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내부 잠재력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부에만 공원과 녹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익산역 정문은 활발히 이용되나 후문은 이용객이 적어 노후 공원과 빈 건물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역을 기준으로 단절된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문제점으로는 인구가 가장 모이는 공간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함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익산역과 가까워 사이트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지 현황 분석의 광역 분석도입니다. 광역 분석도에서는 먼저 모현동 주거 생활권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모현동은 사이트 주변으로 주거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시가지가 위치해 현재 모현동 내에서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역이라는 큰 메리트의 영향을 가진 사이트는 역세권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메인 도로와 연결 도로로 표시된 공간은 사이트의 주요 도로를 통해 접근성이 높으며, 연결 도로를 통해 중앙동과의 단절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종합 현황 분석도에서는 외부와 사이트의 공원 및 녹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이트 내부에 공원 및 녹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큰 도로로 인해 시가지 생활권의 주변 접근성이 높지만 구도심 생활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철도가 존재함으로써 철도로 인한 소음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 생활권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 및 익산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익산역을 활용해 죽어있는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점은 모현동의 현재 중심지로 활동률이 가장 높다고 보였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익산에서의 신도시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라색 거점은 익산역 주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공업단지가 익산 내에 존재하지만 활용성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익산역과 연계해 익산 중심 물류단지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역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활동과 이동 및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으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트 이슈입니다. 사이트 내부의 이슈로는 먼저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의 확장으로 주변 지역의 경관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맞춰 주변 환경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익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방문까지 적극적으로 바뀌어 지역 활성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익산시 공영 주차타워인데, 이는 익산역뿐만 아니라 인근 이용객의 편리함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 주거 중심지 유블레스 47 모현이 생겨, 이는 신축 아파트의 영향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거 중심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의 집중으로 지역 문화와 활동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컨셉입니다. 컨셉은 생태적 경관적 측면으로 입체 보행로 및 거점 형성, 익산역 철도 단절간 개선과 사이트 내 낙후된 상권 활성화로 익산시 새로운 중심 시가지 재개발뿐 아니라 이용률이 저하된 철도길 일대 재개발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 계획이며, 마지막으로는 전면 재개발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인프라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는 계획 방향으로는 모현동과 중앙동의 생활권 단절 해결을 위한 정조환경 계획과 익산역 일대와 주변 환경 상권화 정비 계획, 그리고 익산역 이미지 개선과 다음으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물류단지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종합구상도의 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존인 역세권은 기존 주거 생활권과 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현동 중심 생활권을 형성하고, 두 번째 주거 생활권 존은 기존 주거와
주거 예정지를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주거 생활권을 형성하고 마지막 물류단지조는 익산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강화를 할 것으로 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역세권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통해 하나의 축을 형성해 역세권 중심 생활권을 형성하고 물류단지에서는 연구시설과 물류시설 등을 배치해 활성화될 수 있는 물류단지로 형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점에 대한 설명인데 앞의 존과 다른 것은 이 거점은 구성을 통해 역할에 따른 공간의 위계인데 먼저 첫 번째 존은 기존 생활권을 확장하여 신도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두 번째 존은 첫 번째 존과 익산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하고 마지막 존으로는 익산역을 통해서 물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차량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익산역에서 모형공원까지 연결되는 녹지 흐름축을 형성하고 내부에서는 주요 시설인 상업,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내부 순환축을 형성한 다음 차량의 입구는 내부 순환 도로와 맞닿은 구역에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해 접근성이 편하도록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순환 흐름을 중심으로 메인 공간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분 고상도입니다. 도로체계도에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를 설계하였는데 큰 도로는 비교적 사이트 외부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작은 도로를 통해 도로 순환이 순탄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및 녹지 구상도에서는 기존에 끊겨있던 녹지축이 다시 이어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공원, 광장, 완충 녹지를 활용해 도심 안에서 또한 활력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설계를 진행하였고 다음 토지 이용에서는 주변 용도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는 다양한 용지를 통해 공간이 연결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설 용도 계획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통해 각 시설에 맞게 건물과 공원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설계에서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총 3부분으로 물류단지, 주거생활권, 역세권으로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 한계선, 차량 출입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입체 공공보행 통로, 차폐 조경, 공공조경, 지적선, 공공보행 출입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탑상형, 부대 복리시설 등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 단면도는 주요 공간의 단면도들을 구상해 보았으며 왕복 4차선 도로 단면도, 물류단지 도로 단면도, 선영공원 도로 단면도, 입체보행로 도로 단면도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표 산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류단지 특화 설계입니다. 물류단지는 큰 건물인 창고시설이 들어가고 다양한 창고시설이 들어가기에 블럭을 나누어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A블럭은 상호시설, B블럭은 가공 및 제조시설, C블럭은 냉장 냉동시설, D블럭은 복합용도로 나누었습니다. 각 창고시설들 사이에는 차량이 이동해야 하기에 이동 공간이 있어야 했고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에 차량 출입구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 것들을 각 블럭 단면도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D블럭에서는 다른 시설들과 다르게 복합 용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익산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으로 3층부터는 공유 오피스로 물류단지 또한 삭막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느껴 접근할 수 있도록 복합 용도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터플랜과 3D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는 각 중요 부분인 입체보행로, 선형공원, 물류단지 안의 소공원을 조감도로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판넬입니다. 감사합니다.